자, 11월 15일이고요. 스프링 마지막 주제예요. 이제 회원 정보 수정에서 요 이미지 파일에 대한 수정, 요거만 남겨놓고 있는데, 자, 지금 이 회원 상태는 이미지가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죠. 여기서 내 정보 수정을 하러 갔을 때 다른 정보는 안 건드리고, 반대로 얘기했다. 다른 정보는 수정을 하고 이미지는 난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하면은 회원 정보가 수정이 되고, 여기 날라갔네 이거 수정해야겠네요. 자, 요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지금 이미지가 없는 상태잖아요. 여기서 그림을 업로드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 그럼 그림이 또 업로드가 됐죠? 자, 여기서 또 들어갔을 때 나는 그림을 삭제만 하고 싶다. 새로 등록할 건 아니고 삭제만 하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림을 업로드를 했는데 잘못 올렸어. 이 그림을 딴 걸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삭제를 누르면 업로드가 활성화가 되니까 다시 이제 그림을 이렇게 교체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로그를 보여줘야 되는데 삭제 관련된 로그를 지금 안 만들었나 보다. 자, 이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될 거는 파일이 업로드가 되면은 기존의 파일은 물리적으로 지워줘야 돼요. 그래서 파일 삭제 관련된 기능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삭제 관련 기능을 전에 스케줄러에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회원 탈퇴할 때 업로드된 파일 지우는 처리를 넣었었죠. 근데 그거랑 똑같은 처리가 이제 오늘 회원 정보 수정에 또 들어가야 된다고요. 파일 삭제 관련해서. 똑같은 코드가 2번 이상 반복되면은 헬퍼로 묶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파일 삭제 기능 관련된 헬퍼 기능부터 추가를 하려고 해요. 자, 파일 헬퍼에 delete 업로드 파일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추가할 거예요. 여기에 삭제하고 싶은 파일 경로값을 지정을 하는데, 이 경로값은 DB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넣을 거예요. 우리 DB에는 2024년 11월 15일 슬래시 뭐뭐뭐.jpg 이런 식으로 경로가 들어있다고요. 그러면은 이 경로값은 실제 경로는 아니죠. 왜냐면은 DB에 저장할 때는 앞에 업로드라고 되어 있는 환경 설정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값은 빼고 저장을 하고 있으니까. 왜냐면 이거는 언제든지 환경 설정 정보 읽어다 갖다 붙여주면 우리가 완성된 결과값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환경 설정 값은 빼고 DB에 저장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일단 이 설정 값부터 갖다 붙여준 다음에 지우던지 뭐하던지 해야 돼요. 그래서 파일 헬퍼에 보면은 여기 위쪽에 환경 설정에서 가져온 값들을 이미 다 로딩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 그냥 쓰면 되는 거죠. 자, 전달된 경로값이 널이거나 아니면은
빈 문자열이라면 처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처리 중단해 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 설정에서 가져온 업로드 폴더 위치와 DB에 저장되어 있는 경로값 파라미터 받은 거 요거를 붙여서 완전한 경로값을 만들어 주고요. 일단 무슨 파일 삭제할 거다라고 해서 로그 한번 찍어줬어요. 그래서 파일이 있다면 삭제까지 시켜요. 요 처리는 여러분들 그 스케줄러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 스케줄러에 이 코드가 똑같이 들어있어요, 지금. 여기 요 변수 이름만 좀 잘못 틀릴 거예요, 요 변수만. 그래서 복사해서 갖고 왔어요. 삭제를 많이 해야 되니까 삭제할 파일 경로만 파라미터로 주면은 지워라 라고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저번에 스케줄러에서 작업을 했을 때는 사용자가 업로드한 원본 파일만 지웠지 썸네일까지 지우진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 썸네일 이미지를 삭제하는 루틴을 넣습니다. 자, 원본 파일 객체의 절대 경로를 지정을 한 다음에 자, 자바 기본 API에요. pass.get이라고 하면은 경로 문자열을 pass라는 클래스의 객체로 가져온대요. 얘를 files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얘도 자바 기본 API예요. 자바점으로 시작하는 거는 다 자바 기본 API야. 얘한테 던져주면은 요 스테이팅 메서드죠. 객체 안 만들고 바로 들어가니까 이 메서드가 이 경로에 있는 파일에 대해서 파일 형식 마인 타입 값을 조회한대요. 마인 타입 저번에 설명했었죠. 그 파일의 형식을 나타내는 문자열 이미지 슬래시 뭐 jpg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HTML 같은 경우는 텍스트 슬래시 HTML 이런 식으로 파일의 유형을 나타내는 문자열 값이에요. 모든 파일 안에 내장되어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텍스트 파일을 만들었는데 이 텍스트 파일의 확장자는 .txt죠. 이 파일을 이름 바꾸기 위해서 강제로 확장자를 자바소스로 바꾸잖아요. 그쵸? 확장자는 이렇게 얼마든지 사용자가 마음대로 바꿔버릴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 마인 타입 값은 손을 못 대요. 그래서 진짜 파일 형식을 알고 싶으면은 이 마인 타입을 측정을 해야 돼요. 자, 혹시 컨텐츠 종류를 알아낸 게 값이 널이거나 아니면은 컨텐츠 형식 값에 이미지 슬래시라는 값이 없다면 인덱스 오브로 측정했어요. 없다면 썸네일을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처리 종료. 이 조건을 건너뛰었다라는 거는 파일 형식이 이미지라는 값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가 준비한 업로드 함수 안에서는 당연히 썸네일을 만들어 놨을 거예요. 자, 요 F 객체가 갖고 있는 거는 뭐 슬래시 유저스 밑에 뭐 스프링 여러분들 작업 폴더가 있다고 하면 그 밑에 업로드 이렇게 경로가 있을 거고 이 뒤에 DB에서 업로드한 값 이런 식의 경로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이 F 객체인데 getName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면 파일 이름을 반환을 해요. 이게 getName이야. getParent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면은 파일 이름 전까지의 폴더 경로를 반환을 해요. 이게 getParent예요. getName에서 리턴 받은 요 이름 값에서 마지막 점의 위치를 찾습니다. 쭉 가서 여기죠? 여기가 P야. 자, name에서 서브스트링 0부터 P 전까지. 그러면 요거만 가져오는 거죠. 자, 요거
여기가 요 파일 이름 기준으로 A예요. 뒤에다가 언더바를 붙여. 여기다 적읍시다. 뒤에다 언더바를 붙여요. 썸네일 위드스. 우리가 환경 설정에 설정합시죠. 640. 예를 들어서 뒤에 또 X 붙여요. 또 썸네일 헤이트. 640. 플러스 name.substring. p 위치부터 끝까지. .png. 이게 지금 우리가 업로드 헬퍼 안에서 썸네일 이미지를 만드는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규칙으로 이름을 생성해주면 이게 썸네일 이미지 파일의 이름이 된다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름값을 아까 미리 잘라놓은 패런트 값과 결합을 하면은 썸네일 파일의 실제 경로가 완성되겠죠. 이걸 객체에다 담아서 실제 경로 확인하고 있으면 삭제. 여기까지 해야 불필요한 쓰레기가 남지 않죠. 스프링 DB 연동하는 것보다 지금 이게 더 어렵죠? 자, 이걸 만들어 놓으면은 자, 일단 이거 스크린샷부터 좀 뜨고요. 자, 이 파일은 뭐 따로 강조할 게 없어요. 애당초 신규니까. 스케줄러 쪽에 보면 우리가 기존에 탈퇴 회원 목록을 가져온 다음에 반복문 돌면서 파일 삭제하는 걸 많이 만들어 놨었다고. 여기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 코드가 들어 있었어요. 그 헬퍼를 만들어 놨으니까 굳이 그 코드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래서 반복문 돌면서 파일 삭제하는 부분을 헬퍼 한 줄로 퉁쳐줍니다. 자, 이제 진짜 본게임. 자, 어제 우리가 구현했었던 회원정보 수정 메서드에서 파일 삭제 관련된 부분만 일단 비워두고 지나갔었어요. 그 부분을 이제 완성을 해야 돼요. 자, 일단 업로드를 받아요. 업로드가 올라온 게 있으면 업로드를 받아요. 업로드를 받고, 자, 이거는 기존에 업로드된 파일이 있건 없건 일단 올라온 게 있으면 받은 거예요. 자, 회원정보 빈즈를 측정을 한 다음에 이제 현재 프로필 사진을 먼저 가져와요. 세션에 있는 현재 프로필 사진을 가져와요. 기존 사진. 그래서 기존 사진의 값이 널이 아니고 빈 문자열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 사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기존에 사진이 없는 상태죠. 자, 기존에 사진이 없었다면 업로드된 사진이 있다면은 그냥 그거를 빈지에 넣어주면 돼요. 그냥 기존에 사진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 업로드했다라는 거는 내가 사진을 등록하겠다라는 거니까 그냥 여기 이렇게 업로드 해주면 돼요. 문제는 여기야. 현재 프로필 사진이 있는 경우. 자, 현재 프로필 사진이 있는 경우는 아무것도 안 함.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기존 사진 유지해야 되죠. 그 다음에 사진을 삭제하는 경우. 이건 당연히 기존 사진 지워줘야 되고, 사진을 교체하는 경우. 이때는 기존 사진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등록도 해줘야 되죠. 새로운 사진을. 이렇게 세 가지를 따져야 돼요. 그래서 딜리트 포토, 이게 체크박스였거든요. 딜리트 포토.equals y, 체크박스가 체크가 됐다면 일단 기존 사진은 지워. 파일을 지워야죠. 그리고 업로드 아이템이 널이 아니다. 업로드된 사진이 있다면 파일 삭제를 체크하면은 새로운 이미지가 올라왔을 수도 있으니까 업로드된 사진이 있다면 빈지에다가 업로드된 사진의 경로를 세팅해줘요. 내가 지금 여기가 비어있네. 그렇지 않다면 삭제하겠다고 체크는 했는데, 그래서 지웠는데 업로드된 사진이 있어서 세팅했어.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삭제만 하고 새로운 파일은 업로드하지 않은 경우가 되는 거죠. 이때는 member.setPhoto에다가 널을 넣어줘야지. 근데 사실 이거는 멤버 클래스에서 포토는 스트링이에요. 그 말은 기본값이 널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처리하지 않는 한 멤버 객체의 포토는 널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굳이 널을 일부러 넣어줄 필요가 없어. 이거 지금 쓸데없는 코드야.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현재 프로필 사진이 있는데 딜리트 포토에 Y가 체크가 안 됐어. 그럼 이거는 사진을 내가 안 건드리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멤버 객체가 지금 DB에 업데이트 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얘한테 사진값, DB에 업데이트할 사진값을 기존 사진 경로를 그대로 넣어줘야 돼. 안 그러면 사진이 날아가요. 이거 제가 지금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요거 어제 얘기한 거고, 업데이트 치면은 이 안에서 셀렉트까지 해서 리턴해 주니까 이 들어온 걸로 세션 정보 갱신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매퍼에서 업데이트 할 때 아마 어저께 요 포토를 주석으로 막아놨을 거예요. 요 주석으로 막아놓은 걸 이제 주석을 푸시면 돼요.
자, 아까 제대로 작동 안 했던 것만 한번 해볼게요. 안 건드리고 버튼 눌렀을 때 사진이 날아간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포토가 지금 널로 들어가는데 여기가 왜 그런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진이 계속 날아가고 있어서 이것만 좀 디버깅을 좀 해봅시다. 잘 됐다. 그렇지 않아도 스크린 디버깅 하는 거 한번 보여줘야지 하고 있었는데. 자, 지금 상황이요. 회원 정보 수정을 할 때 나는 기존 사진을 유지하고 싶어서 아무것도 체크를 안 하고 그냥 버튼을 눌렀는데 그럼 사진이 삭제되진 않고 있어요. 근데 DB에서 사진 정보가 자꾸 널로 바뀌어요. 그게 왜 그런지를 좀 찾아보려고 해요. 왜냐면은 네. 여기가 지금 안 타고 있거든요. 여기가 현재 사진이 있고 딜리트 포토 체크를 안 했으면은 기존 사진을 유지해라 라고 여기 지금 넣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안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고 싶은데 브레이크 포인트 했었죠. 브레이크 포인트 찍어요. 당연히 실행은 디버그 모드로 실행을 해놓은 거고. 자, 그래서 내 정보 수정 들어가서 누르면 디버그 모드이기 때문에 디버그 걸린다고요. 이거 이미 초반에 여러 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F10 여기서 F10 누르면 다음 줄로 넘어가죠. 그럼 여기 변수 값들 상태가 다 보여. 자, 분명히 지금 딜리트 포토 값은 n이에요. 그래서 또 F9를 누르면 F10이구나. F10을 누르면 일로 들어왔어요. 자, 아하, 찾았다. 미안, 여기 조건을 반대로 줬네. 사진이 있는 거 공백이 아닐 때라고 해야 되네. 널이 아니고 빈 문자열이 아닐 때. 사진이 있어야 되니까. 조건을 반대로 줘놨네. 자, 디버깅한 게 맞는지 좀 볼게요. 알았어. 자, 일단 그냥 정보 수정. 그래도 날라갔어. 에이. 세션 정보는 있다라는 거니까 일단 다시 한번 해봅시다. 삭제는 되고. 추가 등록도 되고.
그냥 유지가 안 되네. 여기 DB에 보면은 사진 정보는 지금 유지가 됐어요. 요게 아까 안 됐던 건데 요건 됐고, 업데이트 할 때 기존 사진 정보 이렇게 업데이트 넣어주고 있죠. 그러네. 신호가 안 나오는데 브라우저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브라우저에는 장면. 자, 다시 한번 디버깅 들어갈게요. 어떤 상황인지 얘기해 봅시다. 일단 요거를 확인하려면 로그인 처리부터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로그인 쪽에서 프로필 사진 가져온 거를 URL로 바꿔서 세션에 넣고 있죠. 로그인부터 다시. 자, 지금 이게 실제 이미지 파일의 URL인데 DB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요거만 저장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URL에 /files라는 값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그 뒤에 경로를 업로드 폴더에서 뒤져라 라는 그 매칭하는 코드를 설정 파일에 넣어놨다고요. 설정 클래스에. 그래서 세션에는 우리가 DB에서 이 값을 가져온 다음에 이 값을 앞에 /files를 붙여주는 처리를 넣어놓은 상태예요. 지금 로그인 할 때. 그럼 지금 세션에 들어있는 값이 이거라고요. 로그인 할 때 세션에 이걸 넣어놨잖아. 근데 회원 정보 수정하면은 지금 세션에서 현재 이미지를 가져온다 그랬으니까 얘를 가져오면은 반대로 /files를 빼줘야 되잖아요. 이걸 안 하고 들어간 거야 지금. 이게 원인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봅시다. 로그인 시에 그 DB에서 가져온
이미지 파일 경로에 슬래시 파일스를 붙여놨으므로 이 값을 제거해야 돼요. 여기서 current photo는 current photo. replace 환경 설정 변수에서 이거 그냥 헬퍼에다 하나 더 넣읍시다. 어차피 비슷한 기능 헬퍼에다 넣고 있으니까. 파일 헬퍼. 뭔 얘기냐면은 지금 이 getURL이라는 메서드에서 db에서 가져온 값의 앞에다가 슬래시 파일스라는 것을 붙여줘서 리턴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로그인할 때마다 하고 있다고. 그럼 회원 정보 수정할 때는 다시 붙였더니 슬래시 파일스를 빼줘야 돼. 파일 경로 앞에 URL 프리픽스를 제거하고 리턴한다. DB에 저장되어 있는 실제 경로 문자예요. 그럼 여기서 슬래시 파일스를 빼면 되는 거니까 return pass.replace this.upload URL을 빈 문자열로 바꿔서 리턴해라. 이건 없어지겠죠. 롤백 URL이라고 합시다. URL 좀 이상한데? get files get file pass라고 한 다음에 current photo 값을 다시 넣어서 경로를 되돌려 줘야 돼요. 이게 맞으면 좋겠는데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사진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정보 수정을 했을 때 자, 현재 커런트 포토가 슬래시 파일스가 붙어 있어요. 자, 현재 경로가 있어서 얘한테 메시지 줬어. 자, 그러면 커런트 포토 줘서 체크가 안 됐고, 그럼 커런트 포토 값이 여전히 슬래시 파일스가 붙어 있네. F10. 자, get 파일 패스 호출할 건데 이 안에서도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고 싶으니까 F10을 눌러서 안으로 들어갑시다. 자, 패스 값. 일단 지금 널이 아니죠. 건너뛰었어. 자, pass.replace upload dir을 빈 문자열로 바꿔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리턴되는 게
지금 커런트 포토 값이 그대로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방법을 씁시다. int p는 this.upload dir 업로드 dir 아니 요걸 바꿔야 되네. 업로드 URL 변수를 잘못 썼네요. 다시 자, 커런트 포토 현재 파일스가 붙어 있는 상태. 메서드 지나가면은 네, 커런트 포토 파일스 빠져 있죠. 됐어요. 이제 기존 삭제 요청 안 했죠? 그러면 그 값을 그대로 DB에다 업데이트 쳐라 라고 제시했으니까 이제 처리하고 돌아가면은 사진 그대로 유지되죠. 네, 다 됐네요. 그러면 변경사항이 생겼으니까 이미지를 다시 떠야겠지? 근데 내용은 복잡했을 텐데 아마 실제로 여러분들 작업량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어제 한 거랑 오늘 한 게 섞여 있네. 아, 이제 이메일 중복 검사 어제 한 거구나. 자, 스프링 부트는 기본적으로 포트 번호를 8080을 사용을 하죠.
근데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보통 80번 포트를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여러 번 얘기했었죠? 그래서 80번 포트를 사용하는 웹 시스템은 http 콜론 한 다음에 주소 적어주고 뒤에 땡땡 80이라고 굳이 안 적어줘도 돼요. 기본이 80이기 때문에. 근데 80번 이외의 포트를 쓸 때는 앞에 적어줘야 돼. 대부분 이제 개발자 컴퓨터에서 작업하는 개발용 사이트들, 현재 작업 중인 사이트들은 상용 사이트랑 구별하려고 포트 번호를 80번을 안 써요. 잘 안 써요. 근데 완성이 되고 나면 이 포트 번호를 80번으로 바꿔야 된다고요. 일반 유저들한테 뒤에다가 콜론 8080 붙이고 들어오세요 라고 할 수 없잖아요. 푸시 한 번만 하고. 자, 그래서 스프링 부트의 포트 번호를 바꾸는 방법. 스프링 부트 설정 파일,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를 열면요. 자, 요거는 추가돼 있죠? 서버, 백엔드, 포트 번호 설정. 기본값은 8080이라 그랬어요. 서버.포트는 80. 이렇게 하면은 포트 번호가 바뀝니다. 자, 밑에 요거는 제가 그냥 단톡방에 올려드릴 건데, 백엔드 시스템의 작동 원리는 웹브라우저가 백엔드에 접속을 하면 백엔드가 지가 갖고 있는 뷰를 브라우저한테 주는 거야. 그럼 웹브라우저는 그걸 받아서 실행을 시키는 거죠. 결국은 백엔드가 갖고 있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같은 게 웹브라우저로 전송이 되어야지만 브라우저가 그걸 받아서 실행할 때 비로소 프론트엔드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론트엔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백엔드가 갖고 있는 거야, 원래부터. 그래서 HTML 코드 같은 거를 전송을 할 때 설정 파일을 이렇게 지금 단톡방에 올려드린 걸 넣어주면요. 이런 유형의 컨텐츠들에 대해서 HTML, 플레인은 일반 텍스트, CSS, 자바스크립트, 제이슨 같은 컨텐츠에 따라서 최소 전송 용량 500바이트가 넘어간다면 컴프레션, 압축을 해서 전송을 해요. 그러면 전송 속도가 좀 더 빨라지는 거죠. 이거는 그냥 넣어놓기만 하면 스프링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넣어놓기만 하면 되고 단톡방에 올려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코끼리 모양 아이콘 있나요? 그러니까 그래들 사용 아이콘이에요. 여기에 프로젝트 확장해서 태스크 안에 보면은 빌드 안에 부트 자르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자, 얘를 누르면 네, 뭐가 막 실행이 돼요. 다시 해볼게요. 자, 얘를 실행하면 파일 안에 빌드 폴더 안에 libs 안에 프로젝트 이름 그 다음에 버전 값 붙어있는 자르 파일이 생깁니다. 이 버전 값은 어디서 온 거냐면 빌드.그레드 안에 붙어있는 요 값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이제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여기 버전 값을 각자 이제 수정을 해가면 돼요. 여기 붙어있는 이 스냅샷이라고 하는 버전은요, 그냥 확정되지 않은 버전이란 뜻이에요. 이게 버전 값 뒤에 붙어 있는 문자열, 그러니까 0.0.1 버전에 대해서 스냅샷, 이건 그냥 매일 의무적으로 빌드하는 데일리 파일이에요. 그냥 하루에 한 번씩 그냥 맨날 뱉어내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정식 버전이라기보다는 아직 개발 중이지만 그냥 보고 싶으면 보세요, 뭐 그런 거야. 그 다음에 뒤에다가 m이라고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일정 주기마다 배포되는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m이라는 게 마일스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마일스톤이 완료됐을 때 빌드에서 배포하는 버전. 만약에 M2라고 되어 있으면은 두 번째 마일스톤 완료 버전. 자, 그 다음 단계가 이제 RC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베타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베타 버전. 그 다음에 GA가 붙으면 얘는 정식 릴리즈. 정식 완료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GA라고 붙은 게 배포됐을 때 0.0.1 버전이 이제 완전 픽스가 된 거예요. 사용자들한테 이제 정식으로 배포를 하는 거죠. 서비스가 시작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해놓고 이제 뭔가 또 막 쓰다 보면은 기능이 뭔가 또 업그레이드 될 것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버전을 0.0.2로 올려서 스냅샷부터 다시 가는 거지. 그래서 외국 애들은 이렇게 주기별로 계속 버전을 올려가면서 계속 프로그램을 갖고 가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버전 릴리즈를 자주 하진 않아요. 스냅샷의 뜻이 이거예요. 뭐 아무튼 이렇게 해놓고 나면 자르 파일이 생깁니다. 자, 얘를 풀 받아 볼게요.
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껐고요. 자, 지금 집에 있는 컴퓨터 쓰고 있는 거니까 집의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그 비주얼 스튜디오 끄고 그 자르 파일이 있는 폴더 위치에서 명령 프롬프트 키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 파일이 지금 있죠. 아, 내가 집에 80번 포트를 안 늘어놨구나. 학원에서 해야겠다. 자, 조금 전까지는 이제 집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해서 실행하던 거였고, 지금 학원 컴퓨터로 소스 코드를 다 내려받았어요. 그리고 환경 설정 파일을 좀 고칠게요. 왜냐면은 저는 집이랑 학원이 그 데이터베이스 접속 정보가 다르거든요. 윈도우니까 업로드 폴더도 바꿔주고, 자, 그냥 이렇게 정보 설정만 바꾼 다음에 빌드 다시 할게요. 자, 삭제하고, 설정값을 집에 있는 걸로 해놨더니 안 먹네. 이것도 고칩시다. 예. 윈도우랑 맥이랑 왔다 갔다 하면 설정 계속 바꿔주는 게 좀 귀찮아요. 자, 태스크 들어가서 빌드에서 부트자를 실행. 자, 끝났고요. 그럼 여기 자료 파일 생겼죠? 이 파일을 뭐 여기서 해도 상관없고요. 여기서 해도 상관없고, 저는 디드라이브 왜 이렇게 지저분해. 제 사용자 홈 폴더에다 옮겨 놓을게요. 이제 껐습니다. 네, 마이샵이라고 폴더 하나 만들고 일로 넣어놓고 여기서 명령 프롬프트 열게요. 자바 자르 빼기 자르 파일 이름 자바 버추얼 머신으로 직접 실행시키는 거예요. 이제 엔터. 그럼 여기 로고 폴더 밖으로 생기죠?
전 비주얼 스튜디오 껐어요. 그리고 아까 포트 번호를 80번으로 고쳤죠. http localhost 슬래시 어카운트. 이씨. 아, 내가 여기에 세션 DB 안 만들어 놨다. 플래그먼트 파일 경로 못 찾네. 빌드하고 나니까 슬래시로 시작해놨더니 앞에 슬래시 뺐어야, 상대 경로로 해줬어야 됐나봐요. 이거 슬래시로 했더니 지금 제가 플래그먼트 파일 할 때 경로를 슬래시로 해놨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로 작업하는 동안은 문제가 없었는데 빌드하고 나면은 얘가 슬래시를 실제 컴퓨터 절대 경로니까 아마 여기로 인식할 거예요. 그러니까 빌드하고 나면은 이렇게 파일 경로들이 틀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이런 것들을 찾아서 잡아줘야 돼. 지금 어카운트 밑에 인덱스에서 슬래시 플래그먼트 슬래시 언더바 헤드 요 파일이 없는 것 같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다시 끄고 그럼 다시 잡아줘야지 뭐 어떡해요. 이걸 상대 경로로 다 바꿨어야 되나 보네. 슬래시 빼고 해봅시다. 잠깐만. 슬래시 빼고 해도 먹을래나? 한번 해볼게요. 일단 리플레이스로 다 바꿔주고 그렇게 해놓은 데가 있고 안 해놓은 데가 있네. 자, 다시 빌드. 얘는 이제 지우고. 자, 빌드 다시 했고요. 다시 가동했습니다. 지금 가동 중인 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랑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껐죠? 네, 완성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제 완전한 사이트인 거고요. 요 자르 파일을 24시간 항시 가동하고 접속자도 견딜 수 있는 겁나 좋은 컴퓨터에 올리고 그리고 로컬호스트로 접속시킬 수 없으니까 로컬호스트로 접속할 수 없으니까 도메인을 하나 이 도메인 기관에서 임대를 하고 연구소유가 아니에요. 임대예요. 공짜 아니야. 이 도메인에다가 이걸 도메인이라고 해요. 이 주소를
여기에다가 앞에 홈이라는 단어가 붙여서 접속이 됐을 때는 이 IP 주소로 접속시켜 주세요 라고 세팅을 해주면 이제 사용자들이 이 주소를 입력했을 때 이 IP로 붙어요. 이게 제 집 컴퓨터 IP 주소예요. 이거 하려면 1년에 한 35,000원 들어요. 자, 해보실 분들은 일단 신용카드 다 같이 꺼내시고, 체크카드도 됩니다. 국내 사이트라서. 자세한 얘기는 아마 리눅스 같은 거 공부하면, 서버 운영 체제 공부하면 나올 거예요. 개발자는 그냥 요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료 파일까지 다 확인이 되시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완료가 됩니다. 저거까지 하면은 자료 파일 기능 중에는 저희끼리 IP 주소 다른 사람 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해요. 뭐, 꼭 저렇게 자료 파일로 안 해도 돼. 비주얼 스튜디오로 가동해놔도 서로서로 접속돼요. IP 주소만 알면. 로컬호스트 프로그램 대신. 원래 그 로컬호스트는 내 컴퓨터에서 내 거 접속할 때 쓰는 거고, 서로 IP로 접속 가능해. 대신에, 지금 우리가 공인 IP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같은 네트워크 상에, 즉, 쉽게 말하면은, 같은 공유기 상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여야만 돼. 그러니까, 데스크탑 쓰는 사람들은 데스크탑끼리만 되고, 노트북 쓰는 사람들은 노트북끼리만 되고. 자, 여기까지고요. 이제 공식적으로 스프링의 모든 진도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